그 9학년까지 마치고 이제 졸업을 한 학생들의 수가 지금 한 50여 명? 이 정도 될 것 같아요. 지금 아직 이렇게 뭐 이렇게 많은 인원이 배출되지는 않았는데, 진로는 그 수에 비해서 굉장히 다양했습니다. 그간. 예. 그래서, 이제 진로를 좀 구분하자면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그냥 일반 고등학교로 진학하는 거죠. 두 번째로는 이제 비인가 대안학교로 진학하는 거, 고등과정으로. 세 번째는 홈스쿨링 하는 것. 예,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다 다양하게 나갔습니다, 진짜. 예. 그래가지고 일반 학교로 진학하는 경우에도 이제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학교의 종류가. 이제 그 일반 인문계 고등학교가 있고, 이제 특성화 고등학교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뭐 특목고, 예고 같은 이제 그런 곳이 있고, 마이스터고 뭐 이런 학교들. 그리고 이제 특성화 학교 중에 인가받은 대안학교들. 이제 비율적으로 따지면은 인가받은 대안학교 교육과정을 그래도 좀 많이 갔던 것 같아요. 이제 그렇게 많이 진학을 했고, 비인가 대안학교 고등과정으로 진학할 친구들도 좀 있었고, 예. 자기 스스로 이제 좀 더 고민해 보겠다. 뭐 또는 이제 나는 내가 하고 싶은 거를 알아서 하겠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홈스쿨링을 채택한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거는 그 과정까지 이제 치열하게 고민하게 시키려고 이제 그거를 같이 상담해주고 이제 길을 같이 고민해주는 게 학교의 역할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방과 후는 사실 이제 학교 정규 교육 과정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제 부모회에서 운영하시고 부모님들의 이제 어쩌면 이제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진 이제 지금 이 시간인데 그래서 이제 전체 이제 운영이나 재정이나 이런 부분들은 이제 아까 곰씨께 설명해 주신 그 부모회, 학교 구조 안에 부모회에서 전담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방과 후 교사 두 분을 이제 부모에서 채용하셔서 이제 그 두 분이 4시부터 7시까지의 시간 동안 평일에 이제 아이들을 돌봐주시고 계시고, 프로그램을 이제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희는 이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특별한 어떤 그런 방과 후 프로그램을 하지는 않습니다. 간혹 이제 외부에서 어떤 지원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있어가지고 진행하는 경우도 있지만 예외적인 경우고요. 기본은 아이들이 자유롭게 학교에서 뛰어놀고, 예, 서로 관계 맺고, 예, 그렇게 노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서 산학교도 정부 지침을 따르고 있고 학교 안에서 마스크 쓰기와 방역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 상황이 올해 갑자기 터지면서 등교 중지하는 상황이 길어졌잖아요. 네. 그러면서 실제 아이들의 생활에 큰 영향을 주고 있다고 모두가 생각하고 있듯이 네. 아이들이 이제 집에 오래 머물면서 생활 리듬이 깨지고 있고 놀이를 통한 사회적 관계를 맺으면서 배우고 있는데 그런 것이 사라지면서 좀 고립이 되고 있고 또 타인에 대한 불안감이 높아지고 누구한테 감염될지 모르니까 그리고 오감을 통한 경험의 기회가 많이 줄어들고 있어요. 이런 안타까운 상황을 줄이기 위해서 산학교 교사회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고 아이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회의도 많이 했습니다. 다행히 산학교는 60명 이하의 작은 학교여서 유연성을 최대한 발휘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 학교의 모습, 생활이 어떻게 변했냐 하면 전 학년은 돌봄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매일 긴급 돌봄을 했고요. 근데 개별 면담을 통해 교사와 만나면서 다른 사람과 상호작용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고요. 4학년부터는 학교 내 밀집도를 줄이면서 선택 활동으로 목공, 과학실험, 책 읽기, 나들이 같은 아이들의 관심사에 따라서 활동을 했고 또 교사와 면담을 통해서 개별 프로젝트를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학교에 나오는 시간을 좀 더 늘리기 위해서 오전반, 오후반으로 나누어서 교과 수업을 진행했습니다. 더불어서 온라인 수업의 필요성도 느꼈기 때문에 앞으로도 코로나가 어떻게 이어질지 몰라서 온라인 줌으로 하는 수업을 조금 더 경험해 보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코로나19로 인해서 학교의 모습과 또 수업이 어떻게 더 다양화되어야 되는지를 계속 고민하고 있습니다.
올해 사실 코로나가 예상치 않은 이건 그쵸 그런 상황이었죠. 예. 맞습니다. 1학기에 저희가 이제 수업 계획을 구성해 놓고 이제 여행 계획 다 잡아 놓고 이랬었는데 전부 다 무산됐어요. 사실 저희도 뭐 저희라고 뭐 특별한 재주가 있는 건 아니었고 2학기에도 지금 원래 해외여행 뭐 이런 것들 지금 다른 지역에서 다른 기관이랑 연계해서 이런 준비했던 것들 지금 다 하려다가 지금 전부 다 취소가 됐고 그런 상황에서 지금 2학기에 중등 그러니까 7, 8, 9학년 같은 경우에는 이동학습을 다녀왔습니다. 아까 잠깐 그 수업 속의 영상에서 잠깐 나왔었는데 그때가 이제 좀 코로나가 완화될 때라 좀 가능했었고 이제 저희가 위치한 부천 지역은 수도권은 아시다시피 코로나가 창궐하고 있는데 예. 그런데 상대적으로 그 저희가 아산에 학사 분교 예. 저희가 제2 캠퍼스가 하나 더 있습니다. 예. 네. 그래서 상대적으로 청정 지역이에요. 그렇게 해서 거기에 이제 7, 8, 9학년 아이들 그 11명 그리고 교사 가가지고 거기서 한 달 반 정도 약 6주 정도 이동학습을 진행했습니다. 그게 올해의 7, 8, 9학년 과정의 가장 큰 프로젝트였고 저희가 생각하기에 예, 그 여행, 프로젝트, 주제학습 이런 통합교육, 통합교과 과정의 뭐 최종 버전이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가서 이제 생활을 처음부터까지 다 자기들이 해요. 교사가 진짜 밥 한 끼 해주는 거 없고 예, 예. 그런 빨래 하나 해주는 거 없고 뭐 그런 거 없이 예, 전부 다 아이들이 스스로 생활할 수 있도록 계속 그런 것들을 회의를 통해서 진행하는 어떤 그런 과정들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10월 말 이번 달 말에 이제 저희 그 들살이가 기획돼 있는데 그걸 통해서 예, 또 그런 일종의 프로젝트 저희는 굉장히 그걸 들살이가 중요한 프로젝트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보통 1인 1위원회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앞에 설명드렸던 체계 안에서, 운영위원회가 전체적인, 운영의 책임을 지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운영위원회에 당연직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운영위원장, 그리고 오늘 여기 나와 계신 사회를 보고 계신 부모회장, 그리고 오늘 많은 설명을 해주신 그 대표교사 이렇게 3명인데요. 이 3명의 경우에는 참여하고 있는 위원회 수가 한 8개, 9개 이 정도 됩니다. 사람들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만 특위들이 있으면 그 특위에도 이제 다 이렇게 당연직으로 들어가게 되고요. 그런 좀 소수의 사람들을 빼고는 대부분은 1인 1위원회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이 외에도 이게 부모님들이 동아리를 만들고 공부 모임을 만들고 또는 소모임을 만들어서 활동하는 것까지를 합치면 그 부모님들이 하고 싶어서 하는 일들을 합치면 되게 많아질 거고 의무에 가깝게 해야 되는 건 대체로 1인 1위원회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사교육을 금지한다는 게 절대적인 기준은 아니에요. 아이가 하고 싶은 욕구가 있으면 언제든지 아이와 의논하고 교사와 또 의논을 한 다음에 결정할 수 있는 일이고요. 다만 이제 사교육을 금지한다는 얘기가 나온 이유가 중요한 것 같아요. 사실 아이들은 무엇을 배우는 것도 좋아하지만 놀 수 있고 자유시간이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부모의 욕구와 때로는 욕심으로 아이를 이끌어가는 거,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하고 생각해 보자는 취지로 사교육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저학년 때는 사실 학교에 6시까지 있는 게 체력적으로 굉장히 힘든 일인데 그 학교를 마치고 또 다른 것을 배운다는 것이 힘든 경우가 많았어요. 경험을 통해서도. 그래서 대체로 1학년 때는 예체능뿐만 아니라 다른 사교육을 조금 지향했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학교 생활이 적응되고 아이가 어떤 것을 배우고 싶어 하는 욕구가 있을 때 자연스럽게 아이와 의논해서 결정하고 교사와 상의하면 좋겠어요. 네,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교육이라고 이제 그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용하는 용어가 사교육은 공교육에 반대되는 개념으로 사용을 하죠. 네. 그런데 우리 학교는 공교육이 아니에요. 일단 공교육이 아니기 때문에 학교 외 교육 또는 학교 교육 외의 활동 이런 식으로 좀
구분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왜냐하면 사교육이라고 이렇게 명명을 해버리면 공적으로 일어나지 않는 돈을 내면서 하는 교육들은 다 사교육이 되고, 그러면 우리가 아이에게 필요한 교육들이 있을 수 있죠. 예컨대 어떤 측면에서 굉장히 강한 특성을 가지고 있지만 어떤 측면에서 조금 부족한 또는 발달의 속도가 느린 이런 부분들은 외부의 지원을 받으면서 그 속도를 맞춰주는 과정들이 필요하죠.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랑이 설명하실 때 아이와 충분히 얘기를 나누고 그 내용을 교사회와 교사와 함께 고민을 해서 아이가 잘 발전하고 발달할 수 있도록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교육들을 하는 것을 그냥 사교육이기 때문에 금지해야 되냐? 절대 그렇지는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앞에서 그 질문하셨던 분 같은 경우에는 그냥 단순히 예체능의 어떤 개념을 포괄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생존 수영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학교 교과안에도 포함을 시키고 있습니다. 외부 지원을 받기도 하고 그래서 그 생존 수영이 일반 학교에서 하는 것처럼 몇 시간을 받는다고 해서 그 생존 수영이 몸으로 체득되는 게 아닌 것처럼 우리 학교에는 그걸 어떻게 체화해낼 수 있을까를 늘 고민하고 있고 가급적이면 아이들에게 필요한 교육을 학교 내에서 해결해보자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아이들 발달을 위해서 발전을 위해서 성장을 위해서 추가로 필요한 내용들은 교사회와 부모가 함께 고민을 해서 그 방향을 찾아가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는 이제 9년제를 하고 있는 학교입니다. 그러니까 네. 초중등 구분을 없앴어요. 예. 그러니까 근데 이제 아직까지 그게 정착이 좀 덜 되었다고 이제 생각하고 이제 초등 과정과 중등 과정 분리해서 생각하시는 분들이 아직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6학년을 마치고 나서 어떻게 할까? 당연히 올라오는 거예요, 사실. 그게 원칙입니다. 예. 그런데 이제 초등 과정이 2001년도에 생겼고 중등 과정은 2011년부터 시작됐어요. 저희가 좀 그 갭이 텀이 좀 있었고 그 과정에서 이제 초중등이 이제 하나의 통합된 과정이라고 인식하기에 좀 시간이 아직 좀 더 필요한 것 필요하죠. 같습니다. 예, 예. 그렇고 그래서 그간에 이제 6학년을 마치고 7학년으로 올라오는 비율이 그거는 이제 다른 일반 학교로 가는 비율 뭐 이렇게 뭐 다른 어쨌든 배움을 선택하는 친구들 뭐 이렇게 해가지고 평균적으로 이게 되게 들쭉날쭉해요. 매년 한 50%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정확한 데이터는 아닙니다, 이게. 예. 네, 부모님들과의 관계는 뭐 어떤 모임이나 어떤 조직이나 어떤 공동체도 마찬가지지만 그 공동체가 건강하다고 하는 것은 그냥 모두가 친하다는 의미는 전 아닌 것 같습니다. 어떤 조직과 모임이든 간에 거기 안에는 이합 집산이 자유로워야 하고 그 과정에서는 좀 더 친하게 지내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고 좀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고 그 반대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기본적으로 부모님들 특히 그 같은 학년 또는 같은 통합반에 있는 부모님들끼리는 교류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들만으로 학교에서 진행하고 있는 교육 과정이 전달이 안 되기 때문이죠. 이제 그 내용을 부모님과 아이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과정에 교사회도 함께 부모회도 함께 이렇게 하기 때문에 교류가 많은 편이고요. 네, 지금 자차로 이동하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도 있고요. 그런데 하시다 보면 그게 좀 힘들어지기도 하고 또는 아이가 조금 크면 대중교통으로 혼자 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큰 어려움은 아닐 것 같고, 조금 다른 사례를 말씀드리면 아이들을 이렇게 시간에 맞춰서 데려다 주고 데리고 오는 과정이 힘들어서 이사를 오시는 경우들도 꽤 있습니다. 그거는 생활을 하시면서 가장 좋은 적절한 방법을 찾으시면 될 것 같고요. 다양한 방식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미세먼지 같은 경우에 저희 학교의 기준은 그 120 공식적인 그 수치가 발표되는 거에 120이 이상이 되면은 실외 활동을 하지 않는 걸로 이렇게 자체 이제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방침은 그렇게 되어 있고요. 공기청정기 같은 경우에는 그러게요. 없어요. 좀 사주세요.